자, 힘을 내서 한번 문제 봅시다. 우리는 문제를 볼 때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면 4개 중에 1개만 옳은 게 좀 나와라. 이런 마음으로 4개 중에가 아니구나. 5개 중에 1개만 걸려라. 이런 심정으로 찾으면 돼요. 1번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지구, 정택 도산대 개발하는 거 맞죠? 전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게 왜 전부를 넣었을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도시군 계획은 특광시군이잖아. 그건 전부가 될 수 없는 거야. 대구시의 전부는 될 수 없지만 어느 개발하는 동네, 대지조성 사업하는 동네, 그 동네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다고. 아시겠죠? 전부 일부 다 지정됩니다. 그래서 없다고 해서 틀렸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여야 하나 지구단위 계획은 그러하지 않다. 똑같죠? 둘 다 관리계획이죠. 3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역이 아니더라도 지정할 수 있습니까? 3가지나 있잖아. 아는 거 하나 걸렸네. 그게 정답이지. 4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20만 제곱미터의 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건 정택이죠. 끝나고 10년이 지나면 의무는 정택입니다. 도시, 도산대는 의무가 없어. 정태, 도산대. 정택이만 의무입니다. 도시적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당의 용도지역에 도시지역이나 도시적 외의지역이나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 맥시멈은 똑같아요. 건폐율은 해당 건폐율의 몇 프로? 150.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의 200%까지. 맥시멈은 똑같다. 그럼 옳은 거 찾으니까 3번에서 정답이 나왔어야지 뭐. 자, 실제 문제 갑시다. 1번 문제는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은 없지만 어쨌든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우리 국회법에 구청장 나와 안 나와? 그건 나오면 안 돼. 시장 운수까지는 다 결정은 있죠. 자, 2번 문제는 개인적으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녹지지역은 이번에 5번 질문. 녹지지역 자체가 대상입니까? 녹지가 주상공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녹지가 주상공으로 바뀌어야죠. 녹지지역 자체가 개발되는 건 아니잖아. 3번도 만약에 개발 제한구역 자체가 대상이 아니죠. 개도시 공원에서 뭐가 돼야 돼? 해제가 돼야 돼요.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것. 도시개발구역 개발하는 거 맞습니까? 정택, 도산대 맞죠? 2번 관광특구, 관광단지 다 대상됩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자체 가지고는 아무런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대상 자체에 의미가 없죠. 4번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한다죠. 유교군봉. 유효토지의 면적이 얼마? 5천 이상. 그렇게 기억합니다. 5번에 용도지구는 전부 대상이죠. 용도지구는 전부 대상이다. 그래서 대상지역 안 받고 넘기세요. 4번 문제 갑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으로 볼 수 없는 것. 주거에서 녹지지역으로 변경된다. 거꾸로죠. 녹지가 주상공으로 가고 30만 이상 거꾸로 됐습니다. 정비구역에서 사업이 끝났죠. 몇 년이 지나? 10년. 택지개발지구 사업이 끝났죠. 몇 년? 10년. 정택이는 10년 사업 끝나고.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됐죠. 얼마 이상? 30만. 의무죠. 녹지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됐죠. 얼마 이상? 30만. 의무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밑에 유사문제 한번 볼까요? 유사문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지구단위 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 밀도와 적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우리 시험에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는 지문입니다. 우리 지구단위 계획이 뭐다?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자는 거죠. 그럼 합리적으로 이용한다는 말은
우리 동네에 기반시설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적정한 게 좋아요? 우리 동네 아파트는 몇 세대 안 되는데요. 도로가 10차선이고요. 주변에 공원 녹지가요. 엄청나게 잘 조성이 되어 있고요. 좋아 안 좋아? 좋아 안 좋아?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 우리 동네 가면요. 도로가 막 10차선으로 빵빵 뚫려 있고요. 주변에 막 녹지가 엄청나게 잘 되어 있어요. 막 공원도 잘 되어 있고. 좋아 안 좋아? 좋다니까. 그런 도시를 우리는 쾌적한 신도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동네 아파트값 비싸 안 비싸? 비싸지.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은 그렇게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니까. 아시겠죠? 거기에 있는 인구 밀도나, 아시겠죠? 거기에 있는 연면적이 크면 기반시설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런 걸 고려해서 거기에 적합한, 아시겠죠? 부족함이 없는 적합한 정도의 어떤 기반시설을 넣자 이런 말이에요. 적정한 뭐를 이루도록 하자. 조화. 이런 조화로운 이런 말은 시험에 안 나와. 나온 적이 없어.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은 이렇게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2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당연히 계획대로 해야 되는 거 맞죠? 계획대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계획 수립하지. 3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한다. 왜 틀렸어? 구청장 넣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 국회법에는 특광시 군이지. 4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계획의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등이 완화될 수 있습니까? 행위자 완화시켜 주지요. 5번 문제 갑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읽어보세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아시겠죠? 시장 군수도 지정 결정권자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 좀 재미없습니다. 2번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중 체계적,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면적이 얼마 이상 30만 이상이라면 반드시 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3번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은 이해가죠? 도시적 외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까? 도시적 외지역이 지정하는 거 3번 아닙니까? 3번. 4번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원구역, 시가바 조정구역, 공원, 개도시공원이죠? 에는 지정할 수 없으나 당해지역이 해제되는 구역이면 구역으로 지정할 수 좋습니다. 그동 얘들이 30만 이상은 의무잖아요. 뭐는 의무가 아니다? 개도는 의무가 아니다. 5번 계획관리지역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정할 수 있다. 도시 외 지역에 개발진흥지구에 지정은 가능하죠. 근데 문장이 좀 어설프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의 개발진흥지구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있지.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면 뭐는 절대로 안 돼. 무슨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특정 개발진흥지구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 5번 질문은 좀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해하고 넘어가시도록 하죠. 넘어갑니다.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의 사항 중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두 가지는 기환경 중에는 뭐만? 기반시설. 건축물 중에는 뭐만? 용건, 용노. 요게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얼 기반시설 배치 규모, 리얼의 용건, 용노 요거는 필수가 되겠습니다. 7번 도시적 외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특정 용도지역 안에서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그 지역하고 궁합이 맞아야 되죠.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 주거 목적은 반드시 용도지역이 뭐가 돼야 돼? 계획관리가 돼야 한다. 복합개발진흥지구는 기능이
복합은 주상관이 기능이 2개 이상이잖아. 그럼 복합도 만약에 안에 뭐가 있다면 주거 목적이 있다면 반드시 계획관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괄호 안에 주거 기능이 포함되었다고 돼 있으니까 이것도 용도직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계획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산업유통은 내가 별도로 외우지는 않았는데 일단 안 외웠으니까 놔두고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 기능이 없다. 그래서 3번, 4번 문거 보세요. 3번, 4번은 우리가 지금 요거까지 외우기가 어려워서 말은 안 했어요. 5번 문제 보세요. 관광휴양은 도시역이 아니면 다 되죠. 그러니까 주거하고 특정은 계획관리지역만. 관광휴양은 다 되고. 그럼 남은 게 뭐가 남았어? 산업유통. 복합 중에서도 주거 기능이 없는 거 있죠. 요거만 남았잖아. 산업유통하고 주거 기능이 없는 복합은 생산 목적인, 산업유통은 생산이잖아. 그래서 생산 목적인 지역만. 관리지역도 무슨 관리? 생산관리. 농림도 생산이죠. 농림지역. 요런 데 되는 거예요. 계획관리는 당연히 되고 계획관리는 다 되죠. 그래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그래서 산업유통은 생산 목적인 생산관리하고 어디에서 된다? 농림지역.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 4번은 계획관리는 당연히 되고 생산관리하고 뭐하고? 농림지역. 아시겠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 돼. 보전관리 안 돼. 생산관리, 농림지역. 이렇게 된다. 이해하시겠어? 그러니까 주거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되는 거 기억하고 관광휴양은 다 된다고 기억하고 나머지는 산업유통은 모르겠으면 그냥 몰라도 돼. 기억할 수 있는 분은 산업유통은 생산이니까 관리 중에는 생산관리. 그 다음에 농림지역에서 가능하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돼? 안 돼? 안 돼. 보전관리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만 참고하자는 겁니다. 참고. 근데 이게 용도지역하고 궁합 문제를 우리 시험에 물어본 적은 있지만 한 2번 물어봤죠. 자주 물어보고 그러진 않았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한번 볼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완화되는 규정이 아닌 것. 자, 우리 건축법에 관한 규정은 뭐를 완화시켜 주더라? 조공관계 높이자 몇 개? 2개. 조가 뭐요? 조경. 공이 뭐요? 공개공지입니다. 공개공지. 관계.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그리고 건축법 높이자 몇 개? 2개. 건축법에는 높이를 제한하는 게 2개 있다니까.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 준다고. 그러면 건축서는 완화시켜 주는 내용이 없어요. 건축서 완화시켜 준다는 그런 건 없어요. 자, 대지와 도로 관계 있죠?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있죠? 다 건축법 얘기잖아. 자, 부설 주차장 설치 요거 완화 규정 있습니까? 있잖아. 100%까지 완화시켜 주는 거 있잖아. 용도지역 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 완화시켜 줍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해설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9번 문제가 나와 있죠.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계획관리지역인 곳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다음 항목 어느 안에 해당하는 면적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이죠. 자, 계획관리지역은 우리 시골에는 계획관리지역이든 개발진흥지구든 면적 요건이 있죠. 면적이 커야지. 아파트 연립은 30만. 아파트 연립이 있어도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 아니면 초등학교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 10만. 아파트 연립이 없으면 3만.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 적어 넣으라는 거겠죠. 그럼 가번은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까 30이 될 테고 나번은 밑에 1번 자연보전권역 2번 초등학교 문제 해결. 그럼 얼마? 10만. 답은 가 나를 제외. 아파트 연립이 없으면 얼마? 3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적어 넣었죠? 10번 문제 갑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 동그라미. 아까 유교 군복했죠? 복합적인 토지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배형 세건에 관한 사항은 필수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틀렸네. 도시적 내 유유토지 아까 5천 이상이라고 그랬죠.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 군사시설 등을 이전 재배치하죠. 대규모 시설을 이전 재배치할 때 토지를 합리화하고 기능 정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고 뒤에 안 읽어봐도 됩니다. 이런 건 지정할 수 있다. 도시적 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목적이 한옥마을 보존이다. 자, 우리 행위자 완화 내용에서는 우리가 도시적 외의 지역을 일단 주의해야죠. 도시 외의 지역은 뭐만 완화시켜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요거만 완화시켜줘. 시골에는 요 세 개만 완화시켜준다고. 그러면 각종 건축법이나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는 도시적 얘기라니까. 시골 얘기가 아니고 어디 얘기다? 도시적 얘기야. 그러니까 도시적에서 한옥마을을 보존하자 하는 테마로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하죠. 그럴 때는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차 없는 거리 조성 완화 대상 맞죠? 보행자 전용 도로 뭐 등등 자동차가 없으면 완화된다니까. 몇 프로까지 완화시켜 줬어? 100%. 그런 얘기죠. 도시적 내 이렇게 하니까 맞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내용이 도시적 외 이렇게 가면 틀리는 거야. 도시적 외에는 이런 거 완화 없어요. 도시 외에는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밖에 없습니다. 5번 도시적 외의 지역에 외의 지역이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지정된 경우 당해 용도 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몇 프로? 용적률은 몇 프로? 자, 건폐율의 150%를 완화시켜주면 최대 몇 프로가 되죠? 수치 외우라고 그랬잖아. 시골에서 건폐율 100, 해당 건폐율이 150은 몇 프로요? 60이죠? 용적률은 몇 프로요? 200이지? 수치 외우라고 했잖아. 외우세요.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가 뭐다? 계획관리지역이다. 여기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예요. 자, 계획관리지역으로 개발하면은 건폐율, 용적률 맥시멈이 각각 40%, 100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완화시켜 준다니까. 건폐율은 해당 건폐율의 몇 프로? 150%까지.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의 몇 프로까지? 200%까지 완화시켜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40에 150이니까 얼마가 되고 60, 100에 200이니까 얼마가 되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법조문이고 제대로 완화시켰을 때 수치 아닙니까? 이 수치 자체를 그냥 외워버리세요. 요거는 시골 얘기입니다. 보세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야. 주거개발진흥지구야. 자,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죠? 요거는 요렇게 하면 지구단위 계획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관광휴양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이건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얼마? 20. 용적률 80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실 게 뭐냐면 이건 도시지역이 외의 지역이죠. 도시지역이 아닌 시골에 뭐가 지정됐어? 개발진흥지구 지정됐죠. 시골을 개발하겠다는 거잖아. 요게 지정되면은 건폐율 용적률을요. 용도 지역을 적용 안 해요. 용도 지역을 적용 안 합니다. 이 개발진흥지구에 별도로 건폐율 용적률 준다고. 요게 지정된 동네는 이걸 적용하는 게 아니고 계획관리지역하고 똑같이 줘.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시골에 비도시 지역에 개발진흥지구 지정됐어요. 그럼 건폐율 용적률 얼마예요? 물으면 계획관리하고 똑같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완화시켜 주잖아. 이걸 요거에 몇 프로? 요거에 몇 프로? 그러니까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잖아. 응? 그래.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셨나요? 지구단위 계획 내용과 완화되는 내용. 아시겠죠?
조금 부족하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봤다. 그러면 이제 빠진 것 중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야?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에 실효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시험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뭘 봤느냐?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 중에 1번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봤고요. 2번 용도 구역을 봤고요. 뭘 봤어? 5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봤죠? 계획을 봤습니다. 자, 이제는 뭘 보느냐? 6번도 봤죠? 그럼 3번, 4번 안 봤네? 3번, 4번을 안 보고, 자, 3번이 뭔데?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4번이 뭔데? 개발사업 정비사업. 자, 우리 3번, 4번을 우리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사업을 하죠. 사업,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한다. 계획사업. 계획사업은 종류가 몇 개다? 3개다. 3개인데 4번의 두 사업은 법이 따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사업 3개 중에 한 개만 우리 국회법에서 직접 하는데, 그지요? 계획사업을 하면은 난개발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지. 왜 안 일어나? 계획으로 다 짜고 가잖아. 방금 지구 단위 계획 공부하셨잖아. 기환경을 다 계획으로 미리 짜고 가기 때문에 기환경에 문제가 안 생기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사업으로 안 해버리면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받아라. 그래서 개발행 허가권자는 요 기환경을 뭐해서 검토를 해서 허가한다 이 말이잖아. 그리고 허가권자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뭔데? 계획입니다. 우리 국회법은 날개가 2개가 있잖아. 이쪽 날개는 관리계획, 이쪽 날개는 개발행위 허가받는 것. 아시겠죠? 이쪽 날개가 원칙이야. 그래서 우리 계획사업으로 안 할 때는 뭐를 받아야 돼?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둘 다 뭐를 대상으로 단위로 집행하는 거야? 특광시군 단위로 하는 거라니까. 근데 특광시군 단위인데 얘는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는 거고, 여기는 특광시군 단위인데 관리계획 절차를 안 거치는 거라니까. 관리계획 절차가 뭔데? 입안 결정하는 거잖아. 그럼 요 6개는 행정청을 뭐를 알아야 돼? 입안권자 결정권자를 알아야 돼. 입안권자 결정권자 다 알죠? 그럼 입안권자 하는 게 몇 개야? 3개가 있잖아. 3개. 3개가 있다고 한 거는 적어도 1000번 이상은 얘기했을 거거든. 근데 아직까지도 3개를 얘기 안 해주고 간다고 고기 실행되는 사람이에요. 3개가 뭔데 왜 얘기 안 해주고 가냐면서. 오늘도 합니다. 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면은 입안권자가 뭘 만들어? 단지를 만들어. 나중에 사업이 결정되면 사업 시행자가 누구야? 입안권자야. 아시겠죠? 입안권자가 하는 거 몇 개? 그럼 3개를 왜 못 외워? 그리고 결정권자는 뭐야? 뭐하게 이거 결정하지? 얘들이 끝날 때까지. 누가? 결정권자가. 무슨 절차로?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여기서 행정처 끝났잖아. 그 입안권자 결정권자 안 해오가 1년 내내 행정청이 체계가 안 서고요. 날개가 몇 개냐니까 3개라 그러고 막. 독수리가 날개가 3개면 못 날아다녀. 날개가 2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개발행 허가를 보자는 얘기거든. 자, 개발행 허가는 큰 동그라미 3개를 공부합니다. 첫 번째는 개발행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요거 따라야 돼요.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허가를 받나 안 받나 이걸 물어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허가 대상에 해당되면은 뭘 받아? 허가 대상에 해당되면 뭘 받아? 뭐 받긴 허가 받지. 허가 대상. 허가는 누구한테 받아? 이쪽은 다 특광시장 군수야. 저쪽은 입안권자 결정권자고, 이쪽은 다 특광시장 군수고. 외울 게 뭐가 있어? 형님 외울 게 없는데. 이쪽은 다 특광시장 군수야. 그럼 이쪽 편인지 저쪽 편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쪽 날개에 있는 게 뭐야?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또 성장관리계획구역. 이게 다 이쪽 편이잖아. 그럼 다 거기는 누구만 나와? 특광시장 군수. 그럼 뭐가 어려워? 자,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한테 허가를 받는데 허가권자가
지 마음대로 허가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허가할 때 심사하는 뭐가 있고 기준이 있고 또 허가를 할 때 거치는 절차가 있죠. 요거 공부하는 거잖아. 개발행 허가는. 아시겠죠? 자, 우리 개발행 허가는 허가받는 게 몇 개요? 허가받는 거 몇 개? 6개죠. 이거 결국은 안 돼가지고 첫 글자 따서 외운다. 그래놓고 역시 첫 글자 따는 게 제 맛이야 이러면서 다 한 번에 한 방에 더 끝났네 이러면 금방 끝. 시험장에 가면 답은 못 찾고 공부는 한 방에 끝내고.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받는 것은요, 공사하는 게 몇 개, 안 하는 거 2개 이렇게 기억하라니까. 공사하는 거 4개, 안 하는 거 2개. 공사하는 건 뭐겠어요? 뭐 건물 짓고 땅 파는 거지. 그래서 건축물을 마는 거, 건축하는 거, 공작물을 마는 거, 공작물을 설치하는 거. 요거는 건축 같은 거잖아. 이게 건축물이냐 건축물이 아니냐. 요거는 건축물을 재배한 공작물, 요거는 건축물 이런 뜻이죠. 자, 3번은 토지를 마는 거, 형질을 변경하는 거. 4번은 토석을 채취하는 거. 이게 자꾸 2개를 비교해야 된다니까. 땅 파는 건 2가지가 있어. 땅을 파고 있어. 파는 목적은 형질 변경이 목적이든 아니면 토석 채취가 목적이든 2개 중에 1개라니까. 1개가 더 있는데요. 뭔데요? 토지 분할. 토지 분할하려고 지금 땅을 파고 있으면 그게 미친놈이 저기. 토지 분할은 공부상으로 나누는 거예요. 공부상으로. 직접 가서 땅을 쪼개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땅을 파는 건 2개야. 형질 변경하고 토석 채취하고. 이는 뭔가 시설물 설치하는 건 땅에 뭔가 시설물을 설치하죠. 건축물이 있냐 아니냐 2개 중에 1개잖아. 건축물하고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 말고 또 있어요? 뭘 땅에 심어? 요거 4개밖에 돼 있나? 이걸 못 외워가지고 외우고 난리인데. 자, 그럼 요 2개는 공사 안 하는 거지. 공사 안 하는 게 어렵다니까. 공사 안 하는 개발행 허가가 뭐예요? 토지를 마는 거. 요거는 공사 안 하는 거잖아. 토지 분할. 또 1개 더. 물건을 쌓아두는 거. 물건을 쌓아두는 거. 이거 딱 한 4번만 보면은 기억할 수 있는데 4번을 안 보는 거예요. 4번을. 예전에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아침에 내가 6살 때부터 아침에 나무를 하나 탁 심어놓고 맨날 아침마다 나무를 뛰어넘으면 오늘도 뛰어넘어 내일도 뛰어넘어 못 뛰어넘어. 오늘 뛰어넘는데 내일 못 뛰어넘어 못 뛰어넘어. 그럼 뭐거리 생각을 깊이 하는지 몰라. 아니 오늘 이 나무 심어 뛰어넘었어. 내일 아침에 학교 갈 때 폴딱 뛰어넘어 못 넘어. 뛰어넘지. 그럼 그 다음 날은 이게 10년이 지났어. 뛰어넘어 못 뛰어넘어. 그 나무가 이제 이게 한 10m 자랐어. 나무가 10m 자랐어. 이제 20년이 지났어. 나무가. 아침에 나갈 때 뛰어넘어 못 뛰어넘어. 예전에 저도 이 말을 믿었어요. 아침마다 나무를 심어놓고 맨날 한 번씩 뛰어넘으면 나무가 나중에 20m, 30m 돼도 뛰어넘어서 갈 수 있을 거다. 20년, 30년 지나면 이제 나이 드니까 더 힘이 없어서 더 못 뛰어넘어. 더 못 뛰어넘는 게 더 못 뛰어넘어. 예전에는 그래. 공부도 제가 강의할 때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건 잘못된 강의예요. 요 2개는 공사를 안 해. 그러면 우리가 개발행 허가를 받았던 우리 공법에 허가 받던 인가 받던 받아서 하면은 허가 인가 받은 대로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중간검사 받는다고. 우리 개발행 허가 계획서면 중간검사 받는데 5번 6번은 중간검사 받아 안 받아? 이건 안 받지. 요 4개는 중간검사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해야 돼. 공사하는 건 4개, 안 하는 것 2개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건축물의 건축은 우리가 건축이란 건 무슨 법에서 공부했어요? 건축법. 신정계제리 건축부 공부했죠? 자, 그런데 그 건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허가를 안 받는 게 3가지가 적혀져 있는데 2가지만이라도 기억하자.
아주 쉬운 거.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죠.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요거는 경매에서 허가를 안 받는 게 아니고 응급조치이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유일하게 사후 1개월 이내 뭐 해야 돼?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 개발행 허가에서 자 사전 신고는 아니지만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건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두 개 중에 한 개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개발행 허가를 안 받는 것은 우리 건축법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건축법에서 우리 건축법은 건축물 지을 때 허가 받죠. 건축법에서는 경매하면 뭐 한다? 신고하죠. 가설 건축물도 마찬가지죠. 가설 건축물도 마찬가지. 그러면 건축법에서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가설 건축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건축법은 건물 지으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되잖아. 근데 건축법에서 허가는 물론이고 신고조차 할 필요가 없는 건물. 이해갑니까? 건축법에서 허가 신고가 필요 없는 건물. 이거는 개발행 허가 안 받는다고. 우리 개발행 허가가 뭐예요? 이 건물이 여기 들어섰을 때 주변의 환경을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나 안 미치나 주변 여건과의 어떤 조화를 따지는 게 개발행 허가잖아. 아시겠죠? 그럼 건축법에서 허가 신고가 필요 없는 건물은 우리 개발행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건 얘는 주변 여건에 악영향을 안 미치는 건물이다 이 말이잖아요. 왜? 엄청나게 경미하니까. 경미하니까. 그래서 제가 계집 얘기했잖아요. 계집. 그 다음에 건축법에 사실은 건축법에 허가 신고 없이 짓는 건물은 없어요. 어떤 건물은 허가 신고가 필요 없어. 아예 건축법 적용 안 하는 건물은 건축법 허가 신고가 필요 없는 거야. 아예 건축법 적용 안 하는 건물이 뭔데? 문화재. 또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거 있잖아. 응? 기억나요? 고속도로 위에 있는 거 기억나요? 뭐가 있어? 통행료, 징수시설. 이것도 있죠. 뭐 할 때 건축법 적용 안 하는 건 허가 신고 필요 없어. 그럼 결국은 걔는 개발행 허가도 안 받는다는 거야. 뭐 말인지 아시죠? 이 두 개 기억할 수 있죠? 반대로 건축법에서 신고 대상이라도 된다면 우리 개발행 허가 받아야 돼. 맞아요? 신고 대상도 아니어야 안 받는다고. 그건 뭐가 어려워? 자, 우리 국회법에 공작물은 허가 안 받는 거 한 개만 기억하자면 뭐 하나 기억했어?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는 농림 업용 비닐하우스가 있고 농림 업용 비닐하우스가 있고 육상에 어류 양식장이죠. 어류 양식장을 유치하는 목적이다. 이런 얘기죠. 자, 어류 양식장 유치 목적은 무조건 요건 허가입니다. 이건 무조건 허가 받아야 돼. 그런데 농림 업용 비닐하우스는 요거는 허가 안 받고 설치할 수 있다. 어디에서? 농사 짓는 지역. 어디? 녹간농. 우리 여기 녹간농이 한번 나오고 물건 적치는 녹간자가 한번 나오죠. 녹간자는 어디서 나와? 물건을 쌓아둘 때 허가를 받는 지역이 녹간자예요. 물건을 쌓아둘 때 허가를 받는 지역이 녹간자고 녹간농은 농림업용 비닐하우스를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게 녹간농이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개발구역, 정비구역하고도 이렇게 비교 한번 해야 되는데 자, 토지 형질 변경은 형질 변경이 뭔지부터 잡아야 돼. 형질 변경이 뭐야?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으로 토지에 뭐를 바꾸는 거? 토지의 형상이죠.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거. 요것도 형질 변경이고 또 뭐도 형질 변경이야? 공유 수면을 마하는 거, 매립하는 거. 요것도 형질 변경입니다. 공유 수면을 매립. 그런데 형질 변경할 때 허가 안 받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적어도 3개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1번, 2번은 꼭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경작이죠. 경작 목적. 경작 목적으로서 물론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거 다 못 외우잖아. 그래서 경작 목적 중에서 자, 요거 두 가지는 해당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지목이 바뀌면 안 되잖아. 지목이 변경되면 허가 받아야 돼. 근데 뭐 사이의 변경은 허가 안 받아?
전답 사인은 안 받아요. 전답. 기억납니까? 두 번째. 옹벽을 쌓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옹벽. 몇몇 대상을 절토? 2m 대상을 절토.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경작 목적으로서 주의할 것은 경작 목적은 허가를 안 받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런데 지목이 변경되어도 전이 답으로 답이 전으로 바뀌는 건 허가 안 받아도 돼.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경작 목적이라도 옹벽을 축조한다든가 2m 이상을 절토하거나 성토하죠. 자, 이런 경우는 허가를 받는다 하는 예외를 하나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죠. 조성이 완료된 뭐 기존 대지. 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라는 얘기는 대지를 조성했다는 얘기는 허가를 받았으니까 대지를 조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허가 받아 대지 조성했는데 건물 지어 공장을 설치해. 그렇게 하려고 보면 또 때로는 땅을 굴착 작업, 정지 작업을 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건 허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기존 대지는. 그런데 기존 대지에서도 받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게 뭐예요? 절토, 성토입니다. 이미 대지를 허가받아 대지를 조성했지만 거기서 만약에 더 절토를 한다든가 더 성토를 한다는 이런 경우 있죠. 이럴 땐 허가받고 해야 돼. 기존 대지는 절토, 성토는 받는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기존 대지란 말이 나왔는데 절토, 성토가 안 나오잖아. 다른 거 나오면 허가 안 받는다. 이렇게 가면 돼. 절토, 성토만 받는다. 거기다가 세 번째는 뭐 국가 지자체가 공익성 필요로 직접 한다라고 돼 있죠. 이 두 개 정도는 꼭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토석 채취 나오죠. 토석 채취를 허가 안 받는 것은요. 이거는 숫자밖에 안 나와요. 토석 채취가 뭐예요? 흙, 모래, 자갈바위 등을 채취하는 거죠. 흙, 모래, 자갈바위 등을 채취하는데 조금만 채취하면 안 받아요. 그러니까 숫자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 경면 숫자는 시골까지 몰라도 돼.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면적은 얼마까지 경미하다고 그랬어? 면적 25. 면적은 25. 나머지는 50. 아시겠죠? 면적이 아닌 나머지가 뭔데? 무게도 있을 수 있고 부피도 있을 수 있고 높이 깊이 있는 거 다 있잖아. 또 50까지라니까. 면적은 25, 나머지는 50. 근데 공작물 있죠? 공작물은요. 전부 50까지 다 경미해요. 공작물이 나오면 50 이하는 다 경미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어? 토석 채취는 숫자. 그 다음에 토지 분할 있죠? 토지 분할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대상이에요?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대상이에요? 건물이 없는 토지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 몇 조? 57조 1항에서 일정 면적에 미달되도록 아예 분할을 못하도록 해놨어. 건축물이 있는 것. 그럼 현재에는 건물이 없죠? 없지만 우리 건축법 57조 1항 그 면적에 미달하도록 분할하죠. 그러니까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57조 1항에 미달되도록 분할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허가받고 하라고. 허가받고 안 하면 나중에 쓸모없는 땅이 되니까. 그래서 토지 분할은 우리가 세 가지를 적어놨는데 1번은 몰라도 돼. 1번은 시험 나온 적도 없고 뭐 설명도 안 했습니다. 두 번째가 건축법 몇 조? 57조 1항에 말도록 미만으로 분할하죠. 이럴 때는 허가받고 하라고. 아시겠죠? 두 번째는 관계법령에서 인허가를 안 받고 너비가 얼마? 너비가 5m 이하죠. 너비는 5m 이하. 이 두 가지 조건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뭐 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면적은 어디? 건축법 57조 1항에 미달할 때. 너비는 5m 이하로 할 때. 너비는 5m 이하로 할 때. 이럴 때는 허가를 받고 해라. 그런데 이렇게 해도 허가 안 받는 경우 있었죠. 토지 분할 5가지 있었는데 들으면 알아야 돼.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개설 허가 받았죠. 사도개설 허가. 2번, 3번, 4번은 국가 땅이네 그랬는데 기억나요? 자, 토지를 분할하는 목적이 공공용지, 공용지로 분할한다. 그러면 국가 땅이네 그러면 돼. 자, 이런 행정재산의 용도가 폐지돼. 그럼 일반 재산 되죠? 그래도 분할할 수 있어. 일반 재산은 매각이 가능하죠?
매각 양료 교환하려고 분할해. 그러면 일반 재산을 매각한다. 행정재산의 용도가 폐지된다. 그러면 국가 땅이네. 그러면 돼. 그 다음에 도시공 계획시설 있죠. 요 도시공 계획시설은 중요한 공익시설 아닙니까? 얘는 계획시설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했죠. 관리계획은 뭐가 나와야 효력이 발생해? 지형도면 고시가 되었다. 자, 이럴 때는 국가 땅이네. 그러면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미 너비 5m 이하로 분할됐죠. 분할된 경우는 우리가 너비가 이미 분할된 경우는 면적만 따진다니까. 그럼 건축부 면적이 미만일 때 허가받잖아. 그럼 이상이면 허가받아 안 받아? 안 받는데. 그런. 자, 물건을 쌓아두는 건 물건 적치 대상을 기억하세요. 어디서만 허가받아? 녹관자. 예, 녹관자에서 받아. 농림지역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울타리 안에 밖에. 얼마 이상? 1개월 이상. 그 허가 받는 거 안 받는 거 요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봤고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거기다가 기준. 아까 기준이 뭐야? 개발행 허가 기준은 한마디로 요 계획이죠. 우리 국회법에 날개가 2개가 있는데 어느 날개가 원칙이야?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게 이게 원칙이라니까. 계획으로 안 하니까 개발행 허가 받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개발행 허가권자는 이게 이 관리 계획에 맞는지 이걸 검토해서 허가하는 거야. 근데 계획이 이쪽 편에만 계획이 있는 게 아니죠. 이쪽 편에도 계획이 있죠. 이쪽 편에 있는 계획 이름이 뭐예요? 성장 관리 계획이지. 그 도시군 관리 계획과 성장 관리 계획 이름이 관리 계획 2개 똑같네. 계획에 부합돼야 돼. 위배되면 허가 안 나. 계획에 부합이 되어도 뭐해? 기환경에 문제 있으면 허가 안 나. 이게 기준이야. 요 2개가. 그런데 기환경은 조건부 허가 되죠. 조건부가 되잖아. 그 조건부가 나온다는 것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맞아야 되지만 개발행위는 규모가 큰 거 작은 거. 작지 일정 규모 미만이잖아. 미만. 공업적은 얼마 미만? 3만 미만. 공보자 외웠잖아. 녹지 중에 보존 녹지는 얼마 미만? 5천 미만. 자연환경 본적 얼마 미만? 어? 일만인가 보다. 헷갈려. 공보자 세기면 요거자니까 공업지역 3만 미만 보존녹지 자연환경 본지역 도시지역을 개발하면 안 되는 보존녹지 시골의 자연환경 본지 2개는 5천이잖아. 5천. 공보자 외우고 나머지는 도시지역은 전부 얼마 미만? 1만 미만. 시골의 관농은 3만 미만이었잖아. 관농은 3만 미만인데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례로 따로 면적을 정하는 건 관농밖에 없어. 됐죠? 기준. 그 다음에 절차. 자, 개발행 허가의 절차는 제가 뭐라고 기억하시라고 그랬어? 관리계획이 아니다라고 기억하시라고 그랬잖아. 관리계획이 아니다. 관리계획은 절차가 뭔데? 의협심이잖아. 의협심. 관리계획은 의협심이잖아. 그런데 여기도 의협심은 의견은 관리계획의 의견이 누구 의견 들어? 주지 의견 듣잖아. 주지. 그럼 그런 의견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 의견 듣는 거 3개 있었죠. 조건부 허가할 수 있잖아. 조건 달 때 누구 의견 들어? 허가를 신청한 자. 그렇지요. 2번째 계획이 우선이라며 계획사업 시행자 의견 들어야지. 계획사업 시행자. 3번째 공공시설 귀속에 관해서는 누구 의견 들어? 관리청. 주시 나오면 안 돼. 협의는 없을 수 없어. 20일 이내 의견 제시한다는데 뭐 기억 안 나도 돼. 자, 심의도 본래 하면 안 하는 건데 심의하는 것도 3개가 있죠. 3개 있었잖아. 그 3개 기억이 안 나면 토석 제취는 부피가 얼마?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 제취. 이런 거 심의하죠. 근데 요것들도 어떤 경우는 심의 안 했어. 거기에 뭐가 수립돼 있다?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돼 있거나 무슨 계획이? 성장 관리 계획이 수립돼 있다면은 요 3가지도 심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동그라미 3개 공부하는 게 거기에 개발행 허가예요. 허가 받느냐 안 받느냐? 기준은 뭐다? 계획이다. 절차.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신 다음에 우리는 문제를 조금 보시는데 5분 쉬었다가 문제를 보겠습니다.